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집 떠나와 매도 열차 타고 외국인에게 버림받은 국내 증시 반등 모멘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 대표님 나온 날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음주 방송 아니에요? 아니, 술 노래방이라고 먹었는데 하시죠. 이거. 도핑 테스트 해야 되는데 이거. 아이, 제가 그래도 이제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대표님이 나오니까 노래도 부르고 시장도 안 좋은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진짜 뭐 부양책 한다, 밸류업 지수 한다, 뭐 별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은 이런 키워드 너무 슬퍼요. 버림받은 국내 증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까지 코스피가 10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네요. 어렵네요. 뭐 답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달라고요. 이 매도를 같이 슬퍼해달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열심히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를 저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언제 끝날 거냐라는 게 이제 그 다음 고민인 거죠. 이제 왜 그럴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어제 딱 시장에서 보면 아직 오늘은 이제 뭐 지금 마무리 거의 이제 끝나긴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 딱 조금 차이가 많이 났던 게 뭐였냐면 코스피보다 코스닥 거래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온 거죠. 오늘도 그래요. 네, 오늘도 거의 보면은 8조 4천이에요. 네, 왜 이렇게 되냐를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 자체가 조금 가벼운 애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가벼운 애들이 많이 움직인다라는 뜻은 굉장히 심한 테마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또 비트코인 얘기했잖아요. 네, 걸어오면서 바로 비트코인 할 걸 그랬어라고 푸념을 했던 것처럼 웬만한 수익 가지고 지금 마음에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동전주에 가까운 애들한테 쏠림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시총이 작은 애들 별로 안 삽니다. 굉장히 큰 애들 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 집중을 해서 사게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크게 떠나는 거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환율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갈까라는 상단이 사실은 지금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스트롱 아메리카가 조금 더 세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사실은 화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힘이 없습니다. 유로화도 힘이 없고 엔화도 힘이 없고 위안화도 힘이 없다 보니까 결론은 강달러 기조로 갈 거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쪽으로 더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때문에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심플합니다. 밖에서 원자재 사다가 가공해서 제품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제일 많이 갖다 파는 데가 미국이랑 중국이라고 이제 대륙으로 따지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쪽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우려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보편 관세 20%, 그러니까 중국보다는 덜하지만 어찌됐건 관세가 20% 오른다라는 거는 이 안에서 이제 경쟁이 조금 더 심화가 될 수도 있고 마진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좁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들이 위주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별로 본다라고 하면 1등 산업이 사실은 제일 시총 큰 비중이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딱 하고 나서 바로 엔비디아 주가 보시면 이해가 조금 가실 겁니다. 실적 좋았거든요. 근데 멈췄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서프라이즈 나왔으면 또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들도 있으셨겠지만 이미 조금 오른 것도 있었고요.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좀 그러지 않아? 라는 게 이제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제 또 몇 개월 내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면 또 피크아웃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제 조금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10조 공약을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고 이틀 갔다가 쉬었다가 또 조금 가요. 움직이긴 하는데, SK하이닉스는 또 반면에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본다라고 하면 살짝 부담감이 차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그 아래 바이오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바이오들이 셀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셀이 왜 나올까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차익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도 불안한 게 많고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이제 내년부터인데 그 전에 이제 불확실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때는 현금 보유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맞고요.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들고 있어봤자 수익률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아요. 그러면 섹터 중에서 사실은 최근에 수익률이 제일 좋은 섹터가 바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이제 자동차 있는데 자동차도 요새 맥을 못 추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의 수급량은 빠질 수밖에 없고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조금 해소가 되려면 저는 심플한 것 같아요. 트럼프 2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무마가 되고 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구간이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2월 중순까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좀 박스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왜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1,400원이 뉴 노멀이다라고 우리 맞아요. 정부에서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환율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이제 취임까지 2달여 정도 남아 있어서 불확실성이 더해지니 외국인은 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버크셔 해서웨이가 네. 그 현금 보유량이 뭐 역대 최고였다 막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괜히 그런 게 아닐 것 같네요. 얘도 불안한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도 지금 네. 불안한 그런 시장인데 우리나라 시장을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외국인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소형주 플레이를 안 하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그럼 대형주를 팔면 가장 1번 타겟이 되는 거는 이제 IT 투톱이란 말이죠. 맞아요. 코리아셀에다가 업황도 안 좋아, 맞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도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아예 우리도 빠져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주가는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면은요 반등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반도체가 무작정 빠질 건 아니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찌됐건 3분기 실적은 끝났고 이제 4분기 실적 그다음에 내년 가이던스가 언제 A가 많이 나오냐면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 A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는요 야 그래 이거 실적 나오는 거 치고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라는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뭐 하방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진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감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구간이 사모으기는 좋거든요. 이제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속상한 구간이긴 하지만 기존에 들고 있는 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모으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너무 이제 뭐 개인들도 외면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사모으는 구간으로 진입하시는 게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정찰병 보낸다고. 네. 그 정찰병을 한 명씩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 계속 파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밸류업 지수였습니다. 네.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에 이제 집행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2천억 원이었나요?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약발이 과연 있을까? 지금 싶네요. 봐 이랬잖아요. 네. 이러잖아요. 네. 그럼 개인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어찌됐건 2천억이 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파는 이 규모를 보면. 아니 그렇죠. 이거를 네. 어찌됐건 이제 그 기관이 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어디에서 이거 운용할 거냐 또 정해야 되죠. 그다음에 한 번에 2천억도 바로 다 집행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2차 뭐 3천억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에서 예를 들면 5천억인데 한 일주일에 500억씩 나눠서 6개월 동안 들어온다? 이 시장에서 크게 움직일 만한 게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는 애들만 사더라도 몇 주 네. 못 사요. 500억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닥 크게 효과는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네. 다만 이제 기존의 밸류업 지수 발표할 때 빠져 있었던 애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KB금융이 빠졌다고 하는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12월에 리밸런싱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새로 편입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기대감일 때가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을 잘 가죠. 받고요. 네. 실행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저기 얘기했던 것처럼 2천억?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가 나옵니다. 리밸런싱 하기 전까지는 기존에 편입이 안 된 굉장히 유망했었는데 편입이 안 된 애들은 주가는 조금 더 갈 거예요. 근데 편입이 됐어요? 바로 셀 나오겠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크게 큰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는 최근의 수급 실정이고 두 번째는 해봤자 5천억인데 한 번에 집행 안 될 거야, 오래 걸릴 거야라는 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포인트 체크하셔서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대감으로 갈 때가 이 기대를 안고 훅훅 잘 가지 않습니까? 요런 기회를 좀 노려보자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 밸류업 지수 펀드의 약발도 생각보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도 조금은 더 이 흐름이 얼마나 이어갈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소형주단의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변동성 장세에서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면 좋을까요?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솔직히 얘기하면 오렌 버핏 따라하는 게 맞고요. 현금 보면 딱 해가지고 네. 상황 보고 이제 네. 낄낄 빠빠 낄낄 들어갈 때 빠빠.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하시는 네. 게 나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가 뭐 기간 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크게 뭐 내년에 많이 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는 이 경쟁자는 분명히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레거시 쪽은 치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애매한 게 트럼프가 되고 나서 스트롱 아메리카랑 자국 우선주의를 할 거다 보니까 어찌됐건 자기네 애들을 또 키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경쟁자가 생기는 거죠. 최근에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반도체 위탁 생산 관련해서 1등이 이제 TSMC고 2등이 삼성전자고 3등이 인텔이잖아요. 최근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인텔이 밀어주겠다. 인텔 2등 시켜주겠다. 2등 시키겠다. 네. 2030년 되면 2등 시키겠다. 그러면 경쟁자가 또 생긴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서 사실은 경쟁자가 있더라도 1등은 못 따라가겠지만 저는 2등에서 떨어지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2등과 3등의 차이가 지금 레거시 쪽은 한국이랑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위탁 생산은 한국이랑 미국이고요. 그다음에 HBM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만 전 잘 선방하고 넘어가기만 하면 실적을 효율화시키는 작업만 잘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블랙웰 여전히 좋다. 팔린다. 그리고 젠슨 왕이 그 SK 하이닉스에도 얘기한 게 빨리 좀 줘라. 6개월 빨리 땡겨달라. 좀 줘라. 네. 그래서 뭐 SK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주겠다고 했다. 그냥 어찌됐건 이쪽 수요는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건 이제 주도가 되면서 시장을 조금 캐리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담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왜냐면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너무 테마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테마 안에서도 굉장히 초단타거든요. 초단타죠. 그러면 몇 개를 정하셔야 돼요. 나 어떤 섹터로만 대응을 할 거야 라는 걸로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거는 첫 번째가 어찌됐건 암호화폐 관련된 거는 계속 좀 잘 갈 거예요. 그럼 이제 거래소 관련주들이죠 결론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살 거니까 이 안에서 수취하는 거래 대금,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이 어찌됐건 플러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암호화폐 관련돼서는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도 거의 뭐 디지털 자산이랑 암호화폐를 정책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책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방금 앵커가 쉴 타이밍에 나도 살 걸 그랬다라고 할 정도로 아니, 주식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아마 더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트럼프가 정말 애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스크. 뭐 시험 발사하는데 같이 가요. 네. 이것까지 따라갈 일이야. 같이 갑니다. 네. 왜냐면 나한테 어찌됐건 1,400억 쏜 애잖아요. 몰빵해가지고 그럼 이뻐 보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머스크가 하는 저는 이제 가장 큰 게 사실은 우주 테마랑 자율주행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찌됐건 계속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테마도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다만 누가 실세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거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머스크를 조금 밀어주고는 있지만 원래 기존엔 앱스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관련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뒷수습 잘 해주는 네. 친구가 있었는데 진짜 또 되고 나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또 가족 경영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쵸. 장남이 또 껴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인선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인선에 따라서 그날 주가가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장에 누구 인선된 뉴스만 잘 보시더라도 그 다음날 국장에서 그 테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연말 안에 아마 대부분의 인선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대부분 마무리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낙점된 인사들을 좀 보니까 아예 딱 라인은 정해졌더라고요. 뭐 트럼프 충성,
그다음에 반이민, 그다음에 색깔이 반중국, 정확하죠. 명확하게. 그다음에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부자, 이거 부자 감사하겠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이제 대놓고 조금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공약 아젠다 사친 그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사실은 조금 더 커지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빨리 빨리 인선 끝내고 그냥 시작이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시작해버려라.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대응책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면 100%뭐 본인이 얘기한 걸 뭐 지킬지 안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안에서도 삐죽고 들어갈 구멍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저는 사실 이제 보릿고개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임명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임명이 되려고 하면은 또 과정이 있어야 되고 트럼프 행정부도 1월 20일에 이제 출범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차라리 빨리 했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그래야 좀 네.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머스크 트레이드로 자율주행, 우주 또 최근에 달리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장세 안에서 우리가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전진 건설 로봇이 아하. 그래서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첫 번째는요. 최근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사실은 미국도 장거리 미사일 지원해주고요, 영국도 지원을 해줬는데 결론 이거 장거리 미사일 지원을 해줄 때는 항상 허가를 받아야 돼요. 쏘기 전에. 근데 먼저 에이테캠스 미국에서 허가해줘 버렸어요. 지대지 미사일. 근데 영국에서도 준 게 공대지 하늘에서 쏘는 미사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승인해줬어요. 이제 왜 이럴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조만간에 진짜 휴전력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뭐 굉장히 긴 시간 했지만 이렇게 박터지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박터지게 하느냐를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휴전이 지금 상태에서 되면 무조건 우크라이나 손해입니다. 왜냐면 땅 많이 뺏겼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랑 영국 입장에서도 또 이걸 가지고 러시아가 호시탐탐 동유럽 라인을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최대한 밀어내는 상태로 종료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건 이제 재건 관련된 게 어찌됐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전진 건설 로봇 같은 경우가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업체거든요. 근데 이게 북미랑 유럽 쪽에서 매출이 의외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6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콘크리트 관련된 거, 건설 관련된 거 얘기가 나오면 주가는 잘 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건설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도 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플러스 알파 양쪽에서 유럽 재건,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연말쯤 되오니까 지금 그 금융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조금 갔던 이유가 저는 사실은 이제 배당 관련된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전진건설 로봇이 24년, 25년, 26년 최소 배당 성향을 50% 하겠다라고 아예 증권 신고서에 명시해놨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지금 북미 쪽이 워낙 잘 가다 보니까 3년 동안 못해도 5에서 7% 정도는 배당 수익률이 나올 거예요. 원래 5에서 7%가 어느 정도냐면 증권사가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없으니까 이 정도 주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은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는 애들인데도 이 정도 준다는 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은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진건설 로봇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